자, 볼게. 우리 미적분 처음 시작이잖아, 그지? 자, 근데 미적분 우리 단원만 한번 조금 간단히 훑고 가자. 자, 단원명을 봐보면, 자, 크게 1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수열의 극한. 됐지? 뭔가 처음 듣는 단어는 없지. 수열도 배웠고 극한도 배웠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1단원에서 너네가 할 거는 뭐냐면은 수열의 관점을 우리가 배웠을 거고 함수의 극한을 배웠잖아. 근데 이제 이 함수를 수열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 뿐이야. 됐지?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열에 대한 물론 전반적인 얘기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뭐 까먹었으면 그건 내가 다시 얘기를 해줄 거니까 차근차근히 잡고 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자, 미분법. 자, 미분법은 미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하지는 않아. 그냥 기존에 우리 미분의 정의 있었지. 요거 있잖아. 요거 리미트 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거 있지. f의 뭐 a 플러스 이거. 자, 요거를 그대로 쓰기는 할 거다. 알았지? 자, 그대로 써주기는 할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다 우리가 다항함수의 미분에 대해서는 배웠잖아. 그지? 다항함수의 미분에 대해 배웠잖아. 자, 지금부터 여기에서 할 거는 뭐냐면, 초월함수의 미분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함수들을 생각해 보면은 다항함수만 배운 게 아니지. 고1 때 유리함수도 배웠고, 무리함수도 배웠지. 고2 때 삼각함수를 배웠을 거고, 지수함수도 배웠을 거고, 로그함수도 배웠잖아. 그 함수들을 미분할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함수들을 미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미분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정의를 하진 않을 거고, 뭐 여기에서 갑자기 뭐 미분을 했더니 뭐 접선의 기울기가 아닌 다른 게 나온다 이런 개념도 없어. 됐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적분법이라는 걸 할 건데, 자, 적분법도 마찬가지다. 뭔가 새로운 게 정의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함수가 이제 특이한 함수가 들어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미적분을 하는 거는 너네가 고1, 고2 때 배웠던 내용들 있지. 그거를 다 합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최종적으로. 다 합쳐서 이쪽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 우리 1단원 일단 수열의 극한을 할 건데, 자, 수열의 극한이 함수의 극한과 뭐가 다르냐라는 관점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여기는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자, 우리가 일단 수열과 함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됐지? 자, 수열이라는 건 이런 거지. 예를 들어볼까? an이 2n 플러스 1이다. 이런 게 수열이지. 그치? 자, 함수는 fx가 2x 플러스 1이다. 이런 게 함수지. 그치? 자, 수열과 함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 봐봐. n에 내가 2분의 1 같은 거 넣을 수 있니, 수열에서? 2분의 1 번째 항, 이런 거 있나? 없지, 그치? 수열은 무조건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요런 관점밖에 없어. 하지만 함수에서는 어떻게 되지? 2분의 1 들어가도 상관없지, 물론. 2분의 3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고. 됐지? 자, 그래서 그냥 수열과 함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함수에서, 알았지? 정의역을 자연수로 한정 지어주면 그게 수열이 되는 거다. 여기까지는 되지. 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을 배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함수의 극한을 배울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배우거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요런 거 하지, 우리.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특정한 a로 갈 때 fx. 이렇게 두 가지를 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요런 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리미트 n이 a로 갈 때 an. 요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일단 한번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예측이야. 자, 요거는 의미가 있을까? n을 계속 키워 나갈 때 이 수열이 어디로 접근하는지를 판단하고 싶어. 그거는 의미가 있지. 그치? n을 내가 뭐 100까지 키워보고 1000까지 키워보고 10,000까지 키워보고 됐지? 그랬을 때 요 n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함수랑 마찬가지로. 됐지? 뭐 특정한 값으로 수렴을 하지 않으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맞지? 하지만 이거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야 돼. 그냥 A를 집어넣은 대로 가겠지. 맞지? 여기에서는 함수에서는 우리가 A의 좌측과 우측에서 보는 게 의미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요 1로 접근을 시키는 방법이 뭐 1에서 왼쪽으로 온다. 뭐 0.9, 0.99, 0.999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혹은 오른쪽에서 접근한다. 뭐 1.1, 1.01, 1.001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의미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n에서 우리가 1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자면 여기에는 어차피 수열에서는 1.1이라는 값은 없는 거잖아. 그지? n은 무조건 2, 3, 4 이런 거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요 1로 접근을 시킨다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x는 실수니까 연결되어 있는 숫자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서 n은 자연수잖아. 연결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는 의미가 없다. 됐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밖에 생각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됐지? 여기까지. 자, 그리고 기본적인 관점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n을 무한히 키워나갔을 때 a,n이라는 수열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정한 값으로 가지 않는 상황은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에 관련된 관점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자. 자, 필수제 1번 한번 살펴볼게. 자, 우리 AN이 n분의 1 이렇게 생겼대. 자, 그랬을 때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요게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n을 계속 키워나갈 거야. 자, 그럼 뭐 이런 거잖아. 봐봐. 얘를 그냥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 알았지? 얘를 그냥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니? 그치? 그릴 수 있지. x분의 1이라는 얘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잖아. 그림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요렇게 완성이 되는 형태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n을 뭐로만 한정 지으면 돼? 1, 2, 3, 4 자연수로만 한정 지으면 돼. 그러면 수열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1을 넣어주면 여기가 1이라고 치자. 1을 넣으면은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A1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가 A1이 되는 거고. 자, 2를 넣으면 여기가 A2가 되는 거고. 자, 3을 넣으면 여기가 A3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어디로 접근해 가겠니? 0으로 접근해 가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 어디 갔어? 얘는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함수에서의 관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함수에서 이렇게 배웠잖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적을까? x분의 1 요거 생각하면 요거 무한대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무한대분의 1이면 어떻게 된다? 얘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자, 여기서도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분자 고정인데 분모가 계속 커진다? 그러면 0으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문제 없지? 문제 없지? 자, 2번 한번 살펴볼게. 우리 AN이 이번에는 n 플러스 1이래.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 자, 요 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겠지. 그치? 자, 얘도 똑같아.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면 그림이 이렇게 생긴 얘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여기가 A1일 거고, 2 집어넣으면 여기가 A2일 거고, 3 집어넣으면 여기가 A3일 거고, 4 집어넣으면 여기가 A4겠지. 계속 어떻게 되니까? 증가하는 형태가 나오니까. 그치?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맞지? 자,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됐나? 자, 그 다음 3번 한번 살펴보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래, 이번에는.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의 값을 한번 계산해보자. 됐지? 뭐 그냥 직관상 계속 감소하겠지.
그지? 별다른 얘기 하지 않아도 되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 됐지? 자, 그 다음 마지막 가보자. 4번. 자, 4번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자. 4번. 자, 봐봐. 코사인 n파이. 자, 요거에 대해서 극한값을 한번 조사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코사인 n파이. 자, 이거를 한번 계산해보자라는 거거든? 맞지? 자, 그러면 뭐 해보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됐지? 자, 기억나니? 코사인 그래프 그리는 거. 자, 기억해야 돼? 다시 본다? 자, 사인 x나 코사인 x는 주기가 몇인 얘가 되지? 그치, 주기가 2파이인 얘가 돼. 자, 그리고 탄젠트 x는 주기가 몇인 얘가 되지? 파이.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인 ax 혹은 사인 bx, 코사인 bx, 코사인 bx. 잠깐만. 자, 이렇게 x에다가 a를 곱해놓으면 주기가 몇으로 바뀌지? a로? 그치, a분의 2파이. 정확히 얘기하자면 절대값 a분의 2파이. 자, 주기가 이렇게 변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뭐 탄젠트는 절대값 a분의 파이로 변하겠지, 그치? 기억하고 있지? 자, 요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가보자. 우리가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y는 코사인 n파이라는 얘의 그림을 그려보자. 자, 주기부터 무조건 판단해야 되지. 그치? 자, 얘 주기는 코사인이니까 원래는 2파이였을 건데, 그지? 개수가 몇이니까 파이인 거지, 지금. n이 x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파이로 나누면 되니까 주기가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문제 없나? 자, 그러면 주기가 2니까 그래프를 우리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2까지가 한 주기가 그려지고 다시 4까지가 한 주기가 그려지고 다시 6까지가 한 주기가 그려지면 되지. 그리고 코사인의 그림은 요게 사인인 거고 이게 코사인인 거지. 맞지? 자, 그래서 또 한번 뚝 반 잘라 놓을게. 1 잘라서 여기 1에서 시작을 하면 되지. 어떻게 되면 돼? 요렇게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갈 거고, 그지? 그런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가면서 2까지 올라가는 형태. 됐지? 자, 그러면은 또 뚝 반 잘라서 3 찍어서 얘가 그림이 요렇게 나올 거고, 그지? 자, 다시 반 잘라서 요렇게 나오는 형태가 될 거야. 됐지? 자, 그런데 얘는 함수가 아니고 뭐니까? 수열이니까 n에는 몇만 넣을 수 있다? 자연수만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수열은 1 넣으면 여기가 나올 거고 2 넣으면 여기가 나올 거고 3 넣으면 여기가 나올 거고, 그지? 4 넣으면 여기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나오는 얘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무한대로 보낸다고 치면 얘를 숫자를 계속 키워나가면 그 숫자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고정된 숫자가 아니지, 그지? 그런 경우는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동이라고 불러줘. 흔들린다는 소리야, 말 그대로. 계속 흔들린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얘도 발산한다. 진동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됐지?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sin nx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자. sin n파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사인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맞지? 주기가 몇이니까 똑같이 2겠지.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오면서 여기가 2, 다시 요렇게 오면서 여기가 4, 다시 요렇게 오면서 여기가 6,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 넣으면 여기가 1이니까 0이 나오지.
2 넣어도 0이 나오지. 3 넣어도 0이 나오고, 4 넣어도 0이 나오고, 5 넣어도 0이 나오고, 6 넣어도 0이 나온다는 소리지. 얘는 계속 어떤 수열이 되는 거야? 0, 0, 0, 0, 0 이렇게 가는 수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의 극한값은 0이겠지. 판단되지. 자, 그래서 요거를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은 요거 조금 주의해 줘야 돼. 우리가 1번, 2번, 3번까지만 봤을 때는 됐니? 1번, 2번, 3번까지 봤을 때는 이 수열의 극한이나 결국 함수의 극한이나 어떻게 나와?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그지? 얘를 그냥 함수라고 생각을 해도 똑같잖아. 극한값이. 하지만 사인 같은 경우는 알았지? 이렇게 생긴 경우는 요거랑 계산 결과가 달라. 됐지? 얘는 어떻게 돼? 계속 0만 나오니까 0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요 x가 자연수가 아니고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얘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발산인 거야. 논리되지? 그러니까 항상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이 똑같겠구나라고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소리야. 알았지?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똑같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 밑에 문제 한번 정리해보자. 자, 다음 개념 가보자. 우리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야. 자, 그런데 함수의 극한과 동일하다. 알았지? 함수의 극한과 동일하다. 자,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좀 정리를 해두자. 알았지? 자, 우리 일단 수열 AN이 수렴한다고 생각해 볼게. 자,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겠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우리가 알파라는 특정한 숫자로 수렴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도 베타라는 특정한 숫자로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됐지? 자,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조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 곱하기 an. 됐지? 우리가 상수배를 해준 것도 똑같이 c 곱하기 알파로 수렴을 하게 되겠다. 함수의 극한과 성질이 동일한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풀마 bn. 자, 이렇게 더하기 형태도 각각 리미트를 씌워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됐지? 그러면 얘는 알파로 수렴하고 얘는 베타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알파 풀마 베타로 수렴을 하게 되겠다. 함수의 극한과 성질이 동일하다. 됐지? 자, 세 번째 곱하기도 해줘도 된다. 곱하기도 각각 씌워서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자, 곱하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나누기도 되는 거지, 그지? 자, 나누기도 된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지? 분모가 몇이 아닌 경우에만, 0이 아닌 경우에만. 자, 단 알파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성립을 하는 얘기다. 됐지?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그냥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니? 됐지?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극한값을 실제로 계산을 해볼 건데, 뭐 주절주절이 많이 안 나오고, 자, 여기서는 뭐 봐봐. 뭐 0분의 0꼴 이런 거 안 나와. 됐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두 가지만 하면 돼. 두 가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처리하는 방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함수의 극한과 계산 방법은 동일하다.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일단 세 가지로 나눴었지, 그치? 맞나? 일단 세 가지로 나눴었지. 뭐 이렇게 했잖아.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얘는 발산이지. 분자 쪽이 훨씬 빨리 커지기 때문에. 그치?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0으로 수렴이었었지. 같으면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였었지. 자, 풀이법은 동일해. 알았지?
자, 위아래를 최고차항으로 나눠줄 거다. 됐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형태. 보통은 근호가 있는 형태잖아. 그지? 근호가 있을 때는 유리화 해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꿨었지. 기억하고 있지? 그리고 만약에 근호가 없는 형태면 그냥 최고차항으로 묶어가지고 처리하는 건데 그건 대부분 발산이었으니까. 됐지? 자, 풀이법이 동일하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문제 통해서 간단히 좀 익혀두자라는 거야. 자, 예제 2번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문제를 살펴보면 AN과 자, BN이 모두 다 뭐라고 돼 있어? 수렴한다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지, 그지? 자, 이게 수렴하는 수열이래. 자, 두 개가 수렴하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리미트를 그냥 내 멋대로 막 씌워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쓰기 귀찮으니까 각각을 알파와 베타라고 그냥 가정을 해두자. 자, A에는 그러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 자, B에는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해 놓을게. 됐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조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 자, 얘가 4로 수렴한대. 됐지? 그러면 리미트 얘 수렴이고 얘 수렴이니까 각각 씌워도 될 거고, 그지? 그러면 각각 씌웠을 때 나는 얘가 알파로 간다라고 가정을 했고 얘가 베타로 간다라고 가정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겠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문제 없고.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 이 3으로 수렴한데, 자, 곱하기도 리미트 각각 씌워도 상관없지? 그러면은 얘가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가 3이겠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뭘 물어봤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의 값을 구해보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계산해라. 결론은 이 소리겠지. 맞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론 이렇게 거듭 제곱도 그냥 각각 씌워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되는 거야. 맞지? 이 제곱이 뭐니까? 그냥 an 곱하기 an인 거니까. 그러면 an 곱하기 an에 각각 씌우면 알파 곱하기 알파가 되니까 그냥 알파 제곱이 되겠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4, 4, 16에서 3 들어가면 6 될 거니까 답은 10으로 수렴하겠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냥 끝인 거다. 별거 없지? 아직까지는 쉽지? 자, 그러면 6, 7번 한번 풀어볼게. 자, 예제 3번 한번 살펴보자. 자, 다음에 극한을 조사하고 존재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함수의 극한과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자, 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뭐라고 돼 있냐면 n의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고, 분자는 2n 세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차수가 똑같으니까 원칙은 뭐냐면 n의 세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눠주자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n의 세제곱을 위아래로 나눠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는 1 플러스 n분의 3 마이너스 n 세제곱 분의 6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그치? 자, 여기는 2 마이너스 n 제곱분의 4 더하기 n 세제곱분의 5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치? 근데 얘는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1분의 2로 수렴하게 돼서 요거의 극한값은 2가 나온다. 그치? 자, 근데 뭐 이런 간단한 형태는 이러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차수 동일하면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그래서 1분의 2니까 2로 수렴이겠구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됐지? 자, 그러면 2번 한번 봐볼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분의 n의 세제곱. 자,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무한대라는 건 어쨌든 되게 큰 개념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지? 요런 차수가 낮은 얘는 무시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분자가 더 빨리 커지는 상황이 나온다. 그지? 그러면은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 됐지? 자, 3번 살펴볼게. 자, 3번 어떻게 되냐면 n제곱분의 리미트. 그리고 뭐 발산이면 그냥 발산이라고 적으면 돼. 뭐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뭐 그런 건 굳이 안 적어도 된다. 그냥 발산이면 발산이라고 적자. 자,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분의 5n 플러스 1. 자, 이번에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큰 상황이네. 그지? 잠깐만, 무한대로 갈 때 맞지? 자, 분모의 차수가 더 큰 상황이니까 분모가 더 빨리 커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지. 그럼 분자는 약간 무시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되게 큰 수분에 뭐 상수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하는 형태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이다.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4번 봐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n 얘는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지. 그치? 잠깐만. 그냥 n제곱이 아니고 그냥 n이야? 그냥 n이구나? 그냥 n이면은 신경 안 써도 되지. 자, 밑에 1차고 위에도 1차지, 그지? 밑에 1차, 위에 1차.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최고차량의 개수만 보면 된다, 그지? 밑에서 제일 큰 거는 루트 n제곱의 개수니까 루트 1이겠지. 그리고 분자에는 n의 개수니까 1이겠지. 루트 1분의 1이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하겠다? 1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나겠네. 됐지? 자, 8번 네 문제 한번 정리해보자. 자, 1번부터 보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다음에 객관값을 계산하시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 여기가 n제곱. 자, 얘를 한번 계산해보래. 됐지? 자, 그러면 일단은 요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요거 n이니까 1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알았지? n이니까 1차구나가 아니고 요렇게 더하기를 계산을 해라는 소리야. 일단은 요거를 계산을 해줘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한다. 알았지? 자, 그러면 봐보자. 일단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면서 n까지의 합을 구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 일반항 an은 뭐가 되니까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an은 n이 되는 거지. 그치? an은 n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거의 계산 결과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요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맞지? 자, 근데 k 공식은 뭐였으니까 2분의 n 곱하기 그치.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분자를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소리인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분의 n 플러스 1 요걸 계산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맞지?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밑에 2차고 위에 2차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보면 되지. 밑에 개수는 2가 되고 위에 개수는 n 곱하기 n이니까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수렴이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겠네. 됐어? 자, 문제 없니? 2번 볼게. 자, 2번 한번 살펴봐. 자, 2번 뭐라고 돼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가 1 마이너스 2분의 1 뭐 1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당연히. 요거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 자, 요거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살펴보자. 요거부터 조금 처리를 해보자. 자, 요거 계산해야 되는 거고, 맞지? 그리고 요거 계산해야 된다. 맞지? 자, 그러면 각각 계산해 볼게. 자, 근데 여기 봐봐. 다 지금 더하기가 아니고 뭐로 연결돼 있어? 곱하기로 연결돼 있지. 자, 우리는 곱하기에 관련된 거는 배운 적이 없어. 그런 공식은 없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니까 곱하기는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더하기를 시그마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기호를 아예 배운 적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곱하기는 우리가 따로 뭐 공식을 배우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왜 기어 나왔냐라면
공식은 배운 적이 없으나 계산은 가능하다는 소리야. 알았지? 자, 그리고 계산이 보통은 이래. 곱하기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형태로 나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분수 형태가 연속으로 쭈루룩 곱해지는 형태여서 약분되면서 다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거나 두 번째는 곱하기인데 지수가 다 똑같아가지고 결국 지수의 합으로 가는 경우. 밑이 다 똑같은 얘를 곱하면은 지수끼리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수끼리 더해서 계산하자. 이런 경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분수의 형태니까 자, 약분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았지?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약분의 형태를 만들겠다라는 건 계산을 해주자는 소리잖아? 자, 1 빼기 2분의 1은 몇이 되고? 2분의 1. 그치? 자,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2. 규칙성 그대로 가야 되니까 뒤에 건 4분의 3.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마지막 건 n분의 n-1.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2랑 2랑 약분, 3이랑 3이랑 약분, 4랑 n-1까지 약분 되겠지. 그래서 얘는 몇이 된다? n분의 1이 된다. 됐지? 그럼 n분의 1을 제곱해 놨으니까 얘는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됐지? 자, 그리고 요거 그냥 바로 적을게. 2분의 n 플러스 1이지?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2n 제곱이 된다는 소리고 분자는 n의 n 플러스 1이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는 어디로 수렴이겠다? 2분의 1로 수렴하겠다. 됐지? 자, 밑에 9번, 10번 한번 풀어보자. 자, 5번 봐볼게.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2분의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1이라는 얘가 자 2로 수렴을 해야 될 때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이 문제 좀 쉽네. 그치? 자, 0이 아닌 숫자로 수렴을 했다라는 건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자, 그럼 밑에가 1차가 나와야 된다는 건 위에도 1차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a는 일단 0이겠다라고 잡아줄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이 수렴값은 3분의 b로 수렴하는 형태가 나와야 되지? 그게 2라는 소리니까 b는 6이 나온다. 됐지? 그래서 a는 0, b는 6, 더하면 6 이러면 그냥 끝인 거야. 자, 밑에 문제 11, 12 풀어보자. 자, 6번 봐볼게.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1번부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자, 무한대로 가고 차수가 동일하니까 동일한 비중을 가지면서 무한대로 가는 얘일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두 개를 빼보자라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체로서의 극한값을 분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치? 자, 분석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고 유리화를 해주자라는 관점이야. 됐지? 자, 그럼 유리화를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는 n 플러스 3 마이너스 n이 될 거고 분모는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요렇게 되는 형태가 나온다. 됐지? 그러면 분모는 루트 n 차인 거지. 2분의 1차 n의 2분의 1차가 되고 분자는 그냥 상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분모만 계속 커지는 형태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는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2번 한번 살펴보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2 빼기 루트 n 플러스 1 여기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자, 요런 형태가 나왔어. 자, 분자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분모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형태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다. 됐지? 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다 유리화를 해주자. 유리화 해주면, 자, 얘는 먼저 제곱 되겠지, 그지?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곱해질 거니까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요렇게 나올 거고, 분모도 제곱 빼기 제곱이 나올 거고, 그런 다음에 요거 부호 바꾼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얘 1이니까 적으나만 하고 얘도 1이니까 적으나만 하지? 요거 구하라는 소리야, 결론은. 그치? 차수가 동일하니까 개수만 보면 되겠지? 자, 개수 봐주면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이 나와. 그리고 여기도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답은 1이 나오겠네. 2분의 2가 될 거니까. 됐지? 자, 2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3번 봐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0n 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 자, 얘는 루트가 없으니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형태로 만들 수는 없거든? 그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자? 최고차항으로 묶어주자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얘로 묶어볼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묶으면 얘는 n분의 10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n분의 10은 몇으로 갈 거고? 0으로 가겠지. 그치? 그러면 숫자가 계속 커진 거에 음수가 곱해지는 형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이렇게 봐도 돼. 어쨌든 얘랑 얘는 세제곱의 영향력이 훨씬 강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계속 감소하는 형태의 극한값을 갖는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다. 자, 13번, 14번 좀 정리해보자. 자, 7번 한번 봐보자.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얘가 있는데 얘가 3으로 수렴을 해야 된대. 자, a의 값을 계산하자라는 거네. 관점은 간단하지. 요거 극한값 계산한 다음에 그게 3이다 이렇게 놓으면 끝나는 거잖아. 극한값 좀 계산해보자.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고 루트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위에 거는 n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치? 밑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극한값 계산해보자. 요거 없어질 거니까 위에 1차고 밑에도 1차인 거지. 개수만 보면 된다. 요이 개수는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이 되니까 분모는 2가 되는 거고, 그치? 분자는 an이니까 a가 되겠네. 여기로 수렴하는 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얘가 3이라는 소리니까, 그치? a가 6이 나오겠다. 문 잡니? 자, 그러면 밑에 거 15, 16 해볼게. 자, 예제 8번 보자. 자, 원칙대로 갈게, 일단. 알았지? 자, 수열 an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더하기 1분의 an 플러스 5가 3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랬을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일단 한번 이런 논리로 좀 가봐봐. 우리가 an이 수렴한다는 말은 일단 문제에서 어쨌든 주어져 있지 않지. 어쨌든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건 요 an이 내가 뭔가 알파로 수렴을 한다고 해서 2알파 플러스 1이 알파 플러스 5가 3이다. 이렇게 잡아서 알파를 구하자. 이렇게는 풀면 원칙대로는 안 된다는 소리야. 원칙대로는. 자, 원칙대로 풀고 싶으면은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전체를 우리가 bn이라는 다른 수열로 한번 치환을 해볼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봐봐.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를 어떤 bn이라는 수열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an이 bn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 an 더하기 5라는 건 2 곱하기 an 곱하기 bn 더하기 b의 n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넘겨주면 an으로 묶이면서 여기가 1 마이너스 2bn 이 될 거고 이게 bn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러면 an이 누가 되냐면 1 마이너스 2bn분의 bn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 요거까지 치환을 해주면 문제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3으로 수렴할 때 됐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2bn 분의 bn 마이너스 5가 어디로 수렴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돼. 근데 bn이 3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게 그냥 3 넣고 여기에 3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1 빼기 6분의 3 빼기 5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5분의 2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푸는 게 원칙이기는 하다. 그치? 자, 그런데 당연히 수렴하니까 문제로 나왔겠지, 그지? 당연히 수렴하니까 문제로 나왔을 거야.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푸는 거긴 하지만 에이, 그냥 얘가 뭐 수렴하겠거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 알파 넣어서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더하기 5가 뭐 3이겠지. 됐지? 그러면 6알파 더하기 3이 알파 더하기 5겠지. 그치? 자, 그럼 5알파가 2가 나와야 되니까 뭐 알파가 5분의 2겠네. 이렇게 풀어도 어차피 답은 동일하게 나온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얘가 훨씬 빠르잖아. 그지? 딱 봐도. 객관식이면 이렇게 풀고 알았지? 주관식이면 이렇게 풀어야 돼. 서술형이면. 왜냐면 서술형이면은 만약에 이걸 알파라고 잡아서 알파 집어넣어서 이렇게 분다 그러면 나는 이거 점수 빵점 줄 거야. 빵점. 1점도 안 줄 거야. 이거는. 완전 틀린 풀이거든. 알았지? 그래서 요렇게 풀면 안 되고 알았지? 객관식이면 저렇게 풀어도 뭐 상관없겠죠. 뭐 네가 어떻게 풀었는지 뭐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그지? 자, 객관식이면 이렇게 풀고 주관식이면 이렇게 원칙대로 풀어준다. 근데 여기가 뭐 더럽게 복잡하면 원칙대로 푸는 게 더 쉬운 경우들도 가끔씩은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은 기억은 해둔다. 이해되지? 자, 그러면 17, 18 한번 풀어볼게. 자, 볼게.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함수랑 똑같아. 알았지? 자, 우리가 함수에서 이런 거 했었거든? 함수에서. 자, 봐봐. fx가 만약에 gx보다 작은 상황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면은 요게 리미트 그리고 fx랑 gx가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자면 알았지? 그러면은 요게 리미트 c고 요게 리미트 c면 어떻게 된다? 얘가 얘보단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생긴다. 맞지? 자, 그러면 수열에서도 동일하거든? 우리가 an이 일단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bn이 수렴한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요거 두 개가 수렴하는 상황에서 됐지? 우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만약에 bn보다 이렇게 작은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됐지? 뭐 작거나 뭐 같다까지 넣을게 그냥 작아도 되고 같아도 돼. 자, 요렇게 된다면 각각 리미트를 씌워줘서 리미트 an이 항상 리미트 b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생긴다. 됐지? 그리고 설령 여기가 같다가 없더라도 그지? 그렇더라도 극한값은 같을 수는 있는 거지. 그지? 뭐 어떤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뭐 A에는 요렇게 접근을 해나가고 있고 B에는 요렇게 접근을 해나가고 있으면 항상 크지만 극한값은 1로 동일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같을 수도 있다. 자, 요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주로 이거를 이제 어디에 써먹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써먹지. 어떤 CN이라는 얘의 극한값을 내가 구해보고 싶은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못 구해. 못 구하는데 얘보다는 항상 AN이 작은 AN을 한번 잡아보고, 그지? 얘보다는 큰 우리가 BN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잡았더니 얘가 알파로 만약에 수렴을 하는 상황이 나오고 얘가 알파로 수렴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러면 CN은 무조건 어디로 수렴하게 된다? 알파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성질이 있다. 됐지?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예제 9번 한번 살펴볼게. 예제 9번 한번 봐보자.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9N 제곱보다는 커야 된대. N제곱 플러스 1의 AN이 자, 다시 3N 더하기 2의 제곱보다는 작은 상황일 때 자, AN의 극한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양변을 우리가 N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자. 됐지? N은 자연수니까 부동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야 되지. 자, 그러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9N제곱보다는 큰 얘가 나올 거고 AN은 그리고 N제곱 플러스 1분의 3N 더하기 2의 제곱보다는 작은 얘가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 극한을 씌우면은 9로 수렴하겠지?
여기에 극한을 씌우면 얘도 9로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얘도 어디로 수렴하겠다? 9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9가 나올 거고. 자, 10번 한번 봐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 제곱분의 사인 n 세타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 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일단 요거부터. 자, 볼게. 우리 sin x라는 얘는 됐지?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몇인 거고 1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a라는 얘를 이렇게 딱 붙였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게 1이 아니고 몇으로 변하고? a로 변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a로 변한다. 됐지? 그래서 요 자식은 마이너스 a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얘고 a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은 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도 봐봐. 여기 sin n 세타라는 얘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sin n 세타는 항상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얘겠지. 여기 앞에 곱해진 숫자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얘는 항상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얘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1 플러스 n제곱으로 얘를 나눠줘도 여기를 1 플러스 n제곱으로 나눠줘도 여기를 1 플러스 n제곱으로 나눠줘도 푸동호는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얘가 어디로 수렴하고? 분모만 계속 커지니까 0으로 수렴하고 얘도 몇으로 수렴하니까 0으로 수렴하니까 요 자식도 0으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여기가 뭔가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나오면 알았지? 사인과 코사인에 뭘 잡아주면 돼? 어디에서 누구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지를 따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좌우변 만들어서 그냥 극한 때려버리면 된다. 문제 없지? 자, 그러면 19번, 20번 한번 풀어보자. 자, 볼게. 우리가 여태까지는 조금 뭔가 함수의 극한의 그냥 연장선 같은 느낌이었을 거야. 거의 비슷했거든? 자, 근데 얘는 그냥 완전 다른 얘기야. 지금부터, 알았지? 지금부터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둘게. 알았지? 자, 일단 우리가 등비수열이 뭔지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등비수열. 뭔가 첫째 항이 주어지고 공비가 주어지겠지. 그래서 공비가 계속 곱해지면서 나가는 수열인가? 요건 알고 있잖아.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요렇게 조금 가정을 해보자. 자, 첫째 항이 R이라고 해보고 공비가 R인 수열을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요렇게 생긴 거지. 자, 그러면 R의 n제곱이 될 거거든. 맞지? 자, 그러면 요 R의 n제곱에 대한 극한값을 먼저 조금 생각해 줄 거야, 우리는. 됐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변수는 지금 R이야, n이야? 내가 R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R은 어쨌든 고정되어 있는 숫자야. 요거까지는 논리가 되지? 자, 근데 봐봐봐. 만약에 R이 2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2의 n제곱 이렇게 생긴 얘지. 그러면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갈까? 이 n제곱 무슨 함수니까? 지수함수잖아. 이렇게 생기니 아니니?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커지겠지. 얘는 발산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봐봐. R이 2분의 1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2분의 1의 n제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얘도 어쨌든 지수함수지. 그치?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어떻게 생긴 얘가 나와? 얘가 대칭되어 있는 형태가 나오지?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니? 그러면 얘는 무한으로 가면 어디에 가까워지니? 0에 가까워지지? 요거까지는 지금 논리가 되니?
됐지?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지? 그럼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긴 얘겠지? 이런 식으로 생긴 얘지만 이제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고 짝수일 때는 양수로 나오는 거니? 그치?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일 거야. 1일 때는 여기가 나오고 2일 땐 여기가 나오고 3일 땐 여기가 나오고 4일 땐 여기가 나오고 이런 식일 거야. 어쨌든 얘도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니? 발산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런 형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뭐 요렇게 두 개를 그려서 그지? 홀수일 땐 밑에 찍으면 돼. 홀수일 때 1일 땐 여기 있겠지 뭐 그러면 2일 때는 여기에 있을 거고 3일 때는 여기에 있을 거고 4일 땐 여기 있을 거고 5일 땐 여기 있을 거고 6일 땐 여기 있을 거고 이런 식이겠지. 어쨌든 얘는 둘 다 어디로 접근한다? 0으로 접근하지. 홀수도 0으로 접근하고 짝수도 0으로 접근하잖아. 그러면 그냥 얘는 0으로 접근한다고 얘기해도 되겠니? 여기까지는 논리 되니 지금? 무슨 소린지? 자, 그러니까 얘는 결국 지수함수의 형태인 건데 그지? 밑이 1보다 크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발산한다. 밑이 0과 1 사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 이해하고 있어 지금? 됐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도 수렴한다. 0으로.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는 다시 발산한다.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 R의 n제곱이라는 거는 R 값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을 할 때도 있고 발산을 할 때도 있어. 그래서 요걸 조금 잘 이해해둬야 돼. 자, 봐봐봐. 첫 번째, R이 1보다 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얘는 지수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니까 발산할 거야. 그치? 이 경우는 발산을 할 거야. 됐지? 자, 근데 R이 1일 수도 있겠지, 당연히. 1이면 뭐야? 1의 n제곱은 몇이지? 무조건 1이지. 그치? 그러면 얘는 1로 수렴하겠네. 됐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은 경우는, 그치? 지수함수가 요거 아니면 요거의 형태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거리는 형태지만 어쨌든 둘 다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 경우는 0으로 수렴하겠다. 됐지? 자, 그 다음 R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거든? 그러면은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짝수일 때는 1이 나오지. 한마디로 이렇게 되지. 1, 마일, 1, 마일, 1, 마일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이것도 일정한 수로 가는 건 아니지. 얘도 발산하겠네. 엄밀히 말하면 진동. 됐지?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발산한다. 됐지? 자, 요렇게 된다는 게 일단 이해가 되니? 됐지? 자,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R이 미지수로 나왔다. 그러면 가정에서 풀어야 돼.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돼. 알았지? 됐지? 자, 그래서 요런 게 뭐가 된다? 일단 등비수열의 우리 극한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다시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두 번째. 자, 수렴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근데 이러한 등비수열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거든, 문제에서. 자, 첫 번째는 R의 n제곱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 AN이 자, 문제에서 얘가 수렴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중에서 수렴하는 게 누구야? 얘랑 얘지. 그러니까 요 R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이게 수렴 조건이래.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 AN이 AR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야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상황은 똑같거든. 봐봐봐. 요 R이라는 자식이 1이면 얘가 1로 수렴하니까 A로 수렴하는 얘가 되겠지, 결론은.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0으로 수렴할 거니까 A 곱하기 0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얘랑 일단 동일하게 가져가. 이거만 수렴한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 여기서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 또는 R이 설령 2여도 얘를 수렴하게 만들 수 있거든.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R이 만약에 2야, 2? R이 만약에 2야? 그러면 얘가 숫자가 계속 커지는 형태야, 얘가. 그지? 그러더라도 전체적으로 수렴하게 만들 수 있어.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 머리 굴려봐. 가능해. 자, 봐봐. 얘가 계속 변해. 숫자 계속 커져. 그러더라도 A를 곱했을 때 일정한 숫자가 나오게 만들 수 있다고. A가 0이면, 그치? 얘가 0이면 얘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큰 숫자 0 곱하면 어쨌든 0일 거 아니야? 그치? 또는 A가 0인 것도 가능하다. 됐지? 요것만 주의해 준다, 요것만. 왜냐면은 요거는 우리가 워낙 많이 하니까 잘 받아들이거든? 근데 첫째 항과 공비가 주어지는 경우는 첫째 항이 0이어도 수렴하는 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R이 뭐든 간에. 논리 되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근데 요거부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알았지? 봐봐. 잘 따라와 봐봐. 자, 예제 11번 봐보자. 자, 1번부터 봐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2n제곱 마이너스 8의 n제곱 8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의 2n 마이너스 2제곱. 자, 요렇게 돼 있다. 됐지? 자, 일단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알았지? 요 지수들 있지, 지수들. 요 자식, 요 자식, 요 자식, 요 자식. 됐지? 전부 다 일단 n으로 만들고 시작할게.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 알았지? 자, 그러면 n으로 일단 차근차근히 만들어 보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일단 8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거는 8의 n제곱과 8의 1제곱을 곱한 얘지. 그치? 자, 쟤는 8 곱하기 8의 n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을 거야. 자, 두 번째 거 봐봐. 3의 2n제곱 빼기 요건 사실상 더하기인 거지. 2n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3의 2n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2제곱분의 1이지. 9분의 1이 될 거고. 그리고 3의 2n제곱은 3의 제곱의 n제곱인 거지. 9n제곱이 되는 거야. 9의 n제곱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문제 없니? 됐지? 자, 그러면 여기도 뭐로 바뀌겠어? 그치. 9의 n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빼기 8의 n제곱이 될 거야. 됐지? 자, 그런데 봐봐. 단독적으로 보는 거야, 이제 단독적으로. 자, 8의 n제곱 봐봐봐. 8이 누구니까? 1보다 크니까 얘는 발산하는 얘지.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 얘도 마찬가지니?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지. 어쨌든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보는 거야. 알았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은 우리 앞에 문제에서는 뭐 했냐면 최고창의 개수로 나눠줬었지. 그 논리가 뭐냐면은 최고창을 제외하고는 다 0으로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큰 애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알았지? 자, 8의 n제곱이 클까? 9의 n제곱이 클까? 당연히 9의 n제곱이 크잖아? 자, 그러면 다 9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여기다 적을 거냐?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봐봐. 얘는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1이 되겠지? 얘는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9분의 8의 n제곱이 되겠지? 자, 여기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8 곱하기 9분의 8의 n제곱이 될 거고, 여기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9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누구보다 작은 수가 됐으니까 1보다 작은 수가 됐으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하겠다? 자, 1보다 작은 수라는 건 지수함수의 형태가 감소하는 형태를 띈다라는 거니까 어디로 접근한다? 0으로 접근하게 된다. 대체. 그러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될 거니까 답은 1분의 9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디로 수렴이다? 9분의 1로 수렴이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했어? 됐지? 자, 그러면 2번 한번 봐볼게요. 2번. 자, 2번 봐봐. 이렇게 돼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3의 n 플러스 1제곱, 2의 n 플러스 1제곱, 여기는 루트 9n제곱 플러스 2n제곱. 됐지? 자, 일단 내가 뭐 하자고? 다 n으로 바꿔놓자고. 됐지? 물론 나중엔 안 바꿔도 돼. 익숙해지면. 지금은 바꿔 그냥.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3 곱하기 3의 n제곱, 2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뭐 루트 안의 자식은 뭐 어차피 n제곱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계산할 게 없다. 됐지? 자, 그러면 제일 큰 거 봐봐. 3의 n제곱, 2의 n제곱, 루트 9의 n제곱. 3의 n제곱이 제일 크지. 자, 그러면 3의 n제곱, 3의 n제곱, 3의 n제곱, 3의 n제곱으로 나눌 거야. 근데 3의 n제곱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돼야 돼? 9의 n제곱이 되는 거지. 제곱하면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위에는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얘가 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3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고, 루트 안에는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되니까 1 더하기 9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겠지. 1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얘도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수렴하겠지. 그래서 답은 루트 1분의 3이 되는 거네. 그래서 3으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된다. 됐니?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봐보자. 뭐 3번 같은 유형은 잘 나오지 않겠지만, 자, 3번 봐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래.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형태지. 최고창으로 묶었었지. 똑같아. 3의 n제곱으로 뭐 하면 돼? 묶어내면 되겠지. 자, 그러면 3의 n제곱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으로 이렇게 묶으면 1 빼기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가겠지. 됐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고 양수의 무한대가 곱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문제 없니? 됐지? 자, 그러면 12번 한번 같이 봐볼게. 12번. 자, 12번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제한 조건 AN이 뭐한대? 수렴한대. 이 자식이 지금 수렴을 하고 있어. 자,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곱하기 an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2제곱 분의 여기가 4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곱하기 an. 자, 이렇게 생긴 얘가 우리가 2로 수렴을 하고 싶대. an이 어디로 수렴하니? 됐지? 자, 근데 어차피 an이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했나? 문제에서 주어졌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지.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를 뭐로 바꿔주자? 알파로 바꿔놓고 가도 상관이 없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를 내가 알파로 바꾸고 여기도 알파로 바꾸자. 그래서 뭐 요 알파를 9에 바가 최종적인 문제가 되겠네. 됐지? 자, 근데 살펴봤더니 여기 4의 n제곱이 있고 여기도 4의 n제곱이 있고 여긴 2의 n제곱이 있고 이건 3의 n제곱이 있는 거지. 어차피 더하기는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제일 크니까? 4의 n제곱이 제일 크니까 다 뭐 하자? 4의 n제곱으로 나눠주자. 됐지? 자, 다 나눠주면 이제 그냥 바로 적을게. 자, 그러면 얘는 1이 되겠지? 그러면 알파가 나올 거고 여기는 9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알파 곱하기 4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지. 됐지? 그러면 얘는 어디로 수렴할 거고? 0으로 갈 거고 얘도 0으로 가겠지. 어디로 수렴한다? 알파분의 4로 수렴한다는 소리지. 그게 2가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알파는 몇이 되겠다? 2가 되겠다. 됐니? 자, 그러면 연습 좀 해보자. 자, 24, 25 풀어볼게. 자, 13번 볼게. 자,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한 x값의 범위를 구하래. 됐지?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 자, 다시 볼게. 알았지? 자, 첫 번째 뭐가 가능하다? 첫째 항이 0이면 가능한 거다.
자, 두 번째 뭐가 가능하다?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고 r이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봐보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an이 xn에 x-2의 n제곱, 자, 이렇게 돼 있어. 됐지? 자,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네. 자, 그냥 여기서 막 얘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내가지고 막 r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자, 봐봐. 일단 첫째 항이라는 거는 몇을 넣은 게 첫째 항이지? 1 넣은 게 첫째 항이지. 그치? 자, 그럼 그냥 1을 넣어. 첫째 항은 1 넣어주면 x에 x-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첫 번째 조건 하에서 x에 x 빼기 2가 0이 되면은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x가 0 또는 2가 되면 수렴이겠구나. 자, 두 번째 r 구해야 되지. r. 근데 r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 첫째 항 분의 둘째 항이 r인 거잖아. 그치? 맞지?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r 구하는 게 더 쉬워. 알았지? 그러면 첫째 항이라는 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얘잖아? 이렇게 될 거고, 둘째 항이라는 건 여기에 2 집어넣은 거잖아?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약분 하면 되겠지? x에 x-2. 요게 r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부등식 먼저 풀어주면 되지. 연립부등식이니까 요거부터 풀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0보다 크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x는 뭐가 아니면 돼?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첫 번째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요거 풀면 되지. 그지?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넘기면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그치? 자, 일단 판별식 써보면 0보다 크니까 이거 해 가지긴 가지겠지. 그치? 자, 해는 어디서 갖는다? 0 기준으로 사이값이 나와야 되지. 0 잡아주면은 어떻게 나오냐? 근해 공식 써주면 1 근해 공식이 왜 안 되냐? 1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니까 1 풀마 루트 2가 나오지.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x는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얘랑 얘는 겹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1이 여기 안에 들어가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뭐 해야 돼? 1은 빼줘야 되는 거네. 맞지?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는 작아야 하고, 또는 1보다는 커야 되고 x가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고, 그런 다음에 0과 2까지가 포함인 거지. 근데 0은 어차피 여기로 들어가지. 2는 어차피 여기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따로 적을 필요는 없지. 그래서 답은 요렇게 적어주면 된다. 됐나? 자, 그러면 2번 한번 살펴볼게요. 2번. 여기까지 그냥 하고 쉬자. 자, 2번은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x에 2-x에 n-1제곱.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마찬가지로 첫째 항이 몇이면 된다? 0이면 된다. 그치? 근데 첫째 항은 n에다 몇 넣자는 소리니까? 1 넣자는 소리니까. 그러면 이건 2-x의 0제곱 어차피 1이니까 첫째 항은 x가 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 x가 0이면 가능하다. 자, 두 번째 공비 구해보면 되지. 공비는 그냥 1 넣은 거 x분의 2 넣은 거 이렇게 하면 되지. 2 넣어주면 x에 2-x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공비가 얘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요 공비 2-x가 마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됐지? 자, 그럼 요거 x 구하자. 2씩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곱하면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요 범위 안에 0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이건 따로 적어줘야 돼. 됐지? 자, 그래서 최종 답은 x가 0이면 되고, 또는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으면 이 수열은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문제 없니?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쉬고 2627 풀어보자.
일단 학교 시험에서는 14번 같은 유형은 무조건 나올 거야. 알았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 봐보자. 수열. 누구를 잡자면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뭐야?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 자, 요거의 극한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일단 R은 마이너스 1은 아니래. 됐지? 자, 그럼 봐보자. R의 N제곱을 어쨌든 처리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야, 우리는. 그치? 그런데 R의 N제곱은 R값이 1보다 클 때 1일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변하는 예지, 그치? 자,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줄 거야. 자, 첫 번째 봐보자.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됐지? 그러니까 R이 1보다 클 때랑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지? 자, 이런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라는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얘가 되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을 좀 살펴보면 얘는 어디로 가는 얘고? 무한대로 가는 얘고 지금. 얘도 어디로 가는 얘고? 무한대로 가는 얘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뭐 해줘야 돼? R의 n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눠줘야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어디로 수렴하겠어?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러면 1분의 1로 수렴하는 형태가 나오겠네? 맞지?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1로 수렴한다. 됐니? 자, 두 번째. R이 1인 경우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어디로 수렴하는 얘가 나와? 1로 수렴하는 얘가 나오지. 그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구하라는 소리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의 값을 계산하자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어디로 간다고? 1로 간다고.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1 분의 1로 수렴하는 얘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수렴하는 얘가 된다. 됐지? 자, 그래서 이 경우일 때는 2분의 1로 수렴이다. 됐고, 마지막 세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어디로 수렴하는 얘가 나와? 마일과 1 사이면 2분의 1 같은 거니까 2분의 1의 n제곱은? 그치. 0으로 수렴하는 얘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에서는 얘랑 얘가 둘 다 어디로 간다는 소리야? 0으로 간다는 소리지? 그러면 1분의 0으로 수렴한다는 소리네? 0으로 수렴하겠다, 그러면. 됐지? 문제 없어? 이 경우는 0으로 수렴이다. 됐지? 자,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 적어주면 돼.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1로 수렴. R이 1일 때는 2분의 1로 수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수렴.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밑에 거 좀 연습해보자. 자, 28, 29 한번 풀어볼게.